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2020년에 정보처리기사가 개정이 됩니다. 필기, 실기 같이 개정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실기는 개정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기, 실기가 같이 묶여서 한 번에 개정이 됩니다. 혹시 정보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산업기사는 유예돼서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정보처리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내용들은요, 우선은 응시 자격, 그리고 이 개정되는 시험이 NCS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NCS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 과목, 시험 일정, 그리고 교재랑 강의 구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험을 보려면은 응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기사, 산업기사는 학력이나 또는 경력 제한이 있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사, 그러니까 즉 4년제, 5년제, 6년제 졸업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딱 한 말씀 드리면 마지막 학년 1학기 때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4년제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 5년제 같은 경우는 5학년 1학기, 6년제도 있더라고요. 6년제는 6학년 1학기 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학사를 하시다가 학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년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뒤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군대를 가는 경우 3학년 마무리하고 군대를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문학사라고 하면은 보통 2년제, 3년제 이렇게 되는데요. 전문학사를 졸업하신 뒤에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됩니다. 2년. 그리고 학점은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106학점 이상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력으로 응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신 분들은 학력 기준이 안 되니까 경력으로 우리 실무 경력 4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능사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을 3년, 그러니까 기능사 취득하고 3년 후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우리가 졸업하잖아요. 정보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그냥 합격을 필기 시험만 보기 때문에 합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년이 되겠고요.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 후에 1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요. 국내 기사 산업기사 중에 전공 제한 그리고 경력에 대한 직렬 제한이 없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즉 얘는 전공 제한이 없어요. 우리 건축기사나 전기기사 응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요. 해당 직무에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 세 가지만 이 전공 제한이 없어요. 이 경력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경력에는 우리가 실무 경력 4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 사무직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우리가 얘네를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무든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4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1년 이상이시면 이 시험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국민 자격증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 자격증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제 방향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엔 NCS, 우리가 뭐 NCS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라고 하는 거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기준의 능력은 직업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준이 되고요. 얘가 이제 처음 개발되기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2년이니까요. 전 대통령 때부터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직능제 걔네를 좀 카피해 가지고 얘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우리나라 현황에 맞게 이렇게 짜 맞춰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효율화 추진에 대한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NCS 명칭을 통일하고 개발 주체도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얘네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NCS 연구 및 교육과정 지원은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2013년 돼가지고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을 해서 이때부터 전체 자격증들, 우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모두 다 NCS가 앞에 붙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시험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뭐로 했다고요? 네, 국정과제로 산정하면서 시험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드 프로세서 이런 애들은 워낙 실무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기존 방식 그대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자격시험을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정보처리 시험은 시험 응시 후에 실제로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 해당 업무에 투입돼서 적절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격시험으로도 얘네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또는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인증교육기관에서 1년 이렇게 하면은 산업기사의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기사까지는 아직 없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현재 이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이수를 하면 산업기사를 이렇게 줍니다. 그 해당하는 합격률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15%에서 20%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기사나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어내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약 56% 정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0-40% 정도 이 정도 합격률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NCS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이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해당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것들 모두 다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매뉴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험 과목들이에요. 우선은 필기 과목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름을 보니까요. 우리 예전에 1과목은 뭐였습니까? 데이터베이스였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렇게 개발자로서 프로그래머로서 현업에 투입됐을 때 적어도 업무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단위가 됩니다. 얘네를 우리 능력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단위에 또 있고요. 이 NCS 레벨은요. 1부터 8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1단계부터 가장 고위직 임원까지의 8단계가 있고 이 정보처리 기사는 3에서 6단계에 해당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프트웨어 설계나 데이터베이스 쪽에 보면 이제 설계 라인이 있거든요. 그쪽이 5, 6단계가 됩니다. 5, 6단계는 대리 과장급 직급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처리 기사를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을 모두 다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서 그냥 멀거니 서 있지만은 않겠다. 이 정도의 능력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얘네를 구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나의 아이디 또는 나의 포인트, 나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얘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어떤 보안이나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러한 쪽의 내용들이 되겠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색깔이 달라요. 네. 눈치채셨나요? 여기 요 과목하고
요 과목은 제가 하고요. 나머지 세 과목은 강영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1과목을 거의 다 촬영을 완료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저보고 찍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셨죠. 자,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정보처리 기사가 한 20년, 30년 정도 된 시험이에요. 그 많은 방대한 기출문제가 있는데 걔네들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얘네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존 기출문제에서 약 20% 정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테스트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무자동화 쪽에서 적어도 5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시험, 지금 내년에 2020년 첫 번째 시험이 되는데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공단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시험의 난이도를 준기술사 수준으로 하겠다. 준기술사 수준으로의 시험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에 처음 시험 딱 오픈되면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총 약 한 20문제, 많으면 20문제까지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다음은 각 과목의 세부 능력 단위예요. 능력 단위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가 NCS 단위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이러한 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붙은 애들은 여기하고 소프트웨어에 보면 이렇게 설계 붙은 애들은 이 단위 레벨이 6단계가 돼요. 5단계, 6단계. 즉 말단 사원이 설계합니까? 안 하죠. 적어도 과장님, 대리님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약간 상위 레벨에 있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3에서 5 단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목 하위에 있는 얘네들이 결국은 NCS 모듈 능력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NCS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매뉴얼까지 다 나옵니다. PDF로 다운받아 보면 교재 형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페이퍼를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전공하신 분들도 이게 뭐야? 이거를 개발한 지가 지금 2002년, 확정된 게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몇 년 됐지만 그리고 갱신도 2-3번 됐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걸러서 결국 국내에서 시험 보고 있는 큐넷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사산업기사라고 하는 거는 기사는요. 어떤 기준에서 보냐면 4년제 대학교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시험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 공학이거든요. 전공생들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되는 거고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 다 소프트웨어 공학 책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책에 있는 거고 이렇게 국내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재를 다 구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과 NCS 모듈을 접목해서 현재 강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큰 틀,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공생들이 배우는 내용들 또는 실무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테스트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실기 과목도 볼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있죠. 데이터 입출력 구현. 이 위에 있는 필기시험 출제 기준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같아요. 즉 예전처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필기 내용과 실기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NCS 모듈을 열어보시면은 앞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뒤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대로 필기와 실기는 결국은 하나다. 이론적인 내용 베이스에서 실무에 실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과목 1, 2로 나눈 거는 이거를 하나에 다 넣으니까요.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안 예뻐서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모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모듈이 된다는 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정보처리 기사는 이제 필기랑 실기가 매칭이 되는구나. 정말 적합하게 완전히 묶여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면 필기 공부 열심히 잘해 놓으면 실기가 어렵지 않아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필기랑 실기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필기 따로 공부하고 실기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로 묶여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사지선다형이고 4과목이 여기 잘못됐군요. 이게 5과목이에요. 자, 5과목에 20문제,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이 원래 작년까지는 9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게 뭐 그 근로기준법인가 뭐 이게 바뀌어가지고 9시 30분부터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 시행하시는 분들이 9시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 근로기준법에 몇 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준비해서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안 좋았나 보죠. 또는 또 수험생 분들도 좀 늦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30분이 늦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나 요거는 또 다음 회차에 실제 시험이 실행될 때는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2회, 3회, 4회 기준이에요. 자, 시험 시작 전에 입시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 시험 볼 때는요, 시험 시작하고 5분 정도 있다 들어가도 시험 응시가 가능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얄짤없습니다. 그냥 시간 딱 문 잠가버립니다. 그냥 시험 시작되면. 시험 시간은요, 총 15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5, 15 과목당 30분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1과목 30분 풀고 2과목 30분 풀고 그런 거 아니고 총 150분 내에 모든 100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일정이 나와가지고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은 총 3번 봅니다. 1년에. 선생님, Q&A 보니까 시험 일정이 총 4회까지 있던데요 하시는데 이 페이퍼 밑에 보면은 각 종목마다 회차가 적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는 1, 2, 3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필기 시험일이 좀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보통 3월 첫째 주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셋째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째 주, 셋째 주가 되겠죠. 이렇게 좀 밀렸고, 그리고 6월 이렇게, 그리고 시험일이 요일도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요일, 다음에는 토토.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로 일, 토토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Q&A 보니까 시험 일정이 한 열흘 정도 되던데요? 왜 하나만 적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은요, 작업형이 아니에요. 단답형 또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험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 토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얘를 갑자기 바꿨어요. 처음에는 일요일 날 봤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바뀐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시험 볼 때 이제 그때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필기 접수일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또 중요한 게 응시 자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 합격자 발표 나고 이게 보통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돼요.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 접수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전국 대학교가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2,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접수한 다음에 수험표 출력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눌러가지고 2,000원 결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수수료가 2,000원이나 돼요. 난 직접 가서 낼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버스비가 왕복 적어도 3,000원은 들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또 집에서 종이 뽑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대학 이렇게 인증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기간 내에 아무 때나 그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서류 제출이 가능을 해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Q&A에 들어가서 그 경력 인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합격자 발표일도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아실 거예요. Q&A에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1차, 2차가 나눠지는데 얘는 작업형 그리고 서술형이고 집필형이다 보니까 채점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강의 구성하고 교재. 이러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출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강의를 만들면서 PDF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PDF로 제공을 할 거고 강의 완강하면 재본 판매할 예정이에요. 예정가는 약 2만 원 언더로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사를 선택해서 2021년에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PDF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저작권 다 걸려 있습니다. 강의 구성은요, 현재 이제 기본 강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도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래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뭐 1회 때까지만 보실 것 같긴 하지만 1회 시험 보면 또 기출 문제 풀어서 올려드리고 2회, 3회 이렇게 해서 갱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저기 뭐가 있나요? 배가 한 대 있습니다. 망망대해네요. 아, 내 마음 같아. 이렇게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시험은 개정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거 큰 바다에 대양에 혼자 지금 세일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강의 말미에 이 사진을 쓰거나 이제 멘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왜 보고 계시죠? 이런 마음에서 강의를 보고 계시죠. 누군가 나를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섬이 있고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 그거를 취득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기사식당을 한번 가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기사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혼란스러우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멀리에 있는 정보처리 기사 섬에 도착을 해서 우리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꺼내서 이 앞 주머니에 딱 꽂고 동네 기사식당 가서 택시 기사님들하고 같이 국밥 먹는 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있죠. 이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람을 탈 수도 있고 노를 저을 수도 있는데요.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길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방향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노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리밖에 안 돼요. 부탁 말씀 드릴 거는 노력은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